안녕하세요. 2020년 8월 20일 목요일 첫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오늘은 듣기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25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해볼게요. 오늘 먼저 25번, 26번 들어보고서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25번은 남자의 중심 생각이고 26번은 들은 내용으로 맞는 것 고르기입니다. 그럼 해보겠습니다. 네, 25번하고 26번 보면서 확인해 볼게요. 자, 여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해양 생물, 해양이 무엇이었죠? 해양은 우리 해양 오염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해양은 그렇죠. 바다 생태계를 이야기하죠. 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바다 생물을 연구하는 김상호 박사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우리가 바르는 선크림, 보통 우리 선크림을 바르다 이야기하잖아요. 선크림은 말 그대로 선크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선크림이 뭐예요? 우리 햇볕에 타지 않게, 햇빛에 타지 않기 위해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을 이야기하죠. 그거 바로 선크림 이야기합니다. UV 크림이에요. 선크림이 해양 생물을 죽이고 있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죠? 하니까 이 여자가 선크림이 해양 생물을 죽인다는 이야기, 죽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구나를 확인을 했어요. 남자가 여러분, 여름 바다 하면 뜨거운 태양과 내리쬐는 햇빛을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는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바다에 갈 때 선크림을 꼭 챙기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피부를 보호하는 선크림이 다른 생명에게는 치명적인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선크림이 우리가 다른 생명에게는 치명적인 피해를 준다 해서 치명적이다는 아주 큰 피해죠. 여기서 치명적이다는 정말 위험한 느낌이죠. 한 연구팀이 선크림에 들어있는 일부 물질을 해양 생물에 실험한 결과 성장과 번식, 성장은 크는 것을 이야기하고 번식은 아이를 낳는 것을 이야기해요. 성장과 번식에 문제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집단 죽음, 여러 마리가 한꺼번에 죽었대요. 집단 죽음을 일으키기까지 했습니다. 피해 사실 이야기했네요. 따라서 앞으로는 선크림을 고를 때 성분을 잘 보시고 내 피부만 지키는 선크림이 아닌 바다도 지키는 제품을 구매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중심 생각 확인해 보겠습니다.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야 한다. 남자의 중심 생각인데 피부를 보호해야 한다는 말은 중심 생각이 아니죠. 자, 선크림을 살 때 성품을 확인하고 선택해야 한다. 그렇죠.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선크림을 사용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내 피부도 보호하고 바다도 지키는 제품을 구매를 하자. 그래서 성분을 확인하자 이야기였죠. 성분을 확인하고 여기 성분을 잘 보시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다를 지키기 위해 선크림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없습니다.
4번. 해양 생물에 피해를 주지 않는 선크림을 사용해야 한다. 해양 생물에 피해를 주지 않는 선크림을 사용한다보다는 구매할 때 확인을 하자라는 말이 더 가깝죠. 해양 생물에 피해를 주지 않는 선크림을 사용하자는 이야기를 하면서 큰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성분을 잘 보시고 구매하세요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마지막에 정답은 2번입니다. 그럼 들은 내용으로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자, 일부 선크림은 바다 생물의 성장을 방해한다. 여기 나와 있죠? 성장과 번식의 문제, 그리고 집단 죽음. 맞습니다. 우선 맞으니까 확인. 선크림에 들어있는 성분은 피부에 피해를 준다. 우리 피부에는 보호하는 거라고 했죠. 여기 피부를 보호하는 선크림. X. 잘못된 실험으로 해양 생물들이 집단 죽음을 당할 수 있다. 집단 죽음은 선크림 실험이었죠. 잘못된 실험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바다 생물이 번식하는 시기에는 선크림 사용이 좋지 않다. 번식 시기라는 내용은 없지요. 정답은 1번이네요. 25번은 2번, 26번은 1번. 그러면 우리 내용 보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소리 안 났죠, 여러분? 아이고, 미안해요. 지금부터 소리 날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2번 다시 들을게요.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오늘 해양 생물을 연구하는 김상호 박사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우리가 바르는 선크림이 해양 생물을 죽이고 있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죠? 여러분, 여름 바다 하면 뜨거운 태양과 내리쬐는 햇빛을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는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바다에 갈 때 선크림을 꼭 챙기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피부를 보호하는 선크림이 다른 생명에게는 치명적인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한 연구팀이 선크림에 들어있는 일부 물질을 해양 생물에 실험한 결과 성장과 번식에 문제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집단 죽음을 일으키기까지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선크림을 고를 때 성분을 잘 보시고 내 피부만 지키는 선크림이 아닌 바다도 지키는 제품을 구매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오늘 해양 생물을 연구하는 김상호 박사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우리가 바르는 선크림이 해양 생물을 죽이고 있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죠? 여러분, 여름 바다 하면 뜨거운 태양과 내리쬐는 햇빛을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는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바다에 갈 때 선크림을 꼭 챙기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피부를 보호하는 선크림이 다른 생명에게는 치명적인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한 연구팀이 선크림에 들어있는 일부 물질을 해양 생물에 실험한 결과 성장과 번식에 문제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집단 죽음을 일으키기까지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선크림을 고를 때 성분을 잘 보시고 내 피부만 지키는 선크림이 아닌 바다도 지키는 제품을 구매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2번 들었습니다. 25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7번, 28번. 남자가 여자에게 말하는 의도.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에게 말하는 의도이고 들은 내용으로 맞는 것이니까 대충 확인하면 되겠죠? 들어봅시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요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적성 검사가 부쩍 인기를 끌고 있대. 적성 검사는 학생 때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뒤늦게 적성을 고민하는 직장인이 늘어나면서 검사하는 사람이 많대.
알 것 같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와 잘 맞지 않는다면 자신의 적성에 대해 더욱 궁금할 것 같아. 맞아. 오랜 시간 공부하고 힘들게 취업했는데 적성에 맞지 않아서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한다면 시간과 돈이 너무 아깝잖아. 그러니까 전공을 선택하기 전부터 적성 검사를 통해 자신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해. 다시 들으십시오. 하셨나요? 보면서 확인할게요. 자, 이 남자와 여자. 요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적성 검사가 부쩍 인기를 끌고 있대. 성인은 어른을 이야기하고 적성 검사는 내가 나의 성격에 뭐가 맞는지 알아보는 거죠. 부쩍은 요즘 최근 들어서 생각보다 많이라는 느낌이에요. 요즘에 인기를 끌고 있대. 여자. 적성 검사는 학생 때 하는 거 아니야? 하니까 남자가 아니. 뒤늦게 적성을 고민하는 직장인이 늘어나면서 검사하는 사람이 많대 하니까 여자가 알 것 같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와 잘 맞지 않는다면 자신의 적성에 대해 더욱 궁금할 것 같아. 남자. 맞아. 오랜 시간 공부하고 힘들게 취업했는데 적성에 맞지 않아서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한다면 시간과 돈이 너무 아깝잖아. 그러니까 전공을 선택하기 전부터 적성 검사를 통해 자신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해 라고 얘기하네요. 자, 먼저 들은 내용으로 맞는 건 너무 쉬워서 먼저 확인해 볼게요. 저기 적성을 고민하는 직장인이 늘어나면서 검사하는 사람이 많대. 1번에 바로 나와 있어요. 적성 검사를 받는 직장인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죠. 뒤늦게 고민을 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이야기했고 시간과 돈 때문에 적성을 고민하는 학생이 많다. 없습니다. 적성 검사로 인한 그 적성 검사를 해서 그 다음에 직장인의 고민이 증가하고 있다. 그 말 떴고요. 적성에 맞는 전공을 공부하는데 오랜 시간이 든다. 이것도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죠. 자, 남자가 여자에게 말하는 의도. 그래서 이 남자는 적성 검사가 어때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1번 적성 검사 방법을 안내.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아니죠. 적성 검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다. 이게 문제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죠. 3번 적성 검사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맞습니다. 4번이 사실 비슷해요. 성인을 위한 적성 검사를 홍보. 어떻게 보면은 이러니까 적성 검사가 중요하니까 성인들도 적성 검사를 해야 한다라고 말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서 전공을 선택하기 전부터 적성 검사를 통해 적성 검사를 하면 자신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다시 볼게요. 오랜 시간 힘들게 공부하고 힘들게 취업을 했는데 적성이 맞지 않아서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한다면 시간과 돈이 너무 아깝다. 그러니까 전공을 선택하기 전부터 적성 검사를 해야 한다요. 네, 4번. 성인을 위한 적성 검사를 홍보한다면 전공을 선택하기 전부터라는 말이 필요가 없어요. 전공을 선택하기 전이라면 지금 학생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학생이 전공을 선택하기 전에 적성 검사를 해서 잘 맞는 전공을 선택하면 오랜 시간 공부하고 취업을 힘들게 하는 게 조금 줄어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인을 위한 적성 검사 홍보는 아닙니다. 지금 성인을 위한 적성 검사가 늘어나고 있지만 그게 왜 늘어나는지 알아보니까 적성 검사를 학생 때 해야 한다. 전공을 선택하기 전에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7번에는 3번입니다. 아이고, 그러면 한 번 더 들어볼게요.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요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적성 검사가 부쩍 인기를 끌고 있대. 적성 검사는 학생 때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뒤늦게 적성을 고민하는 직장인이 늘어나면서 검사하는 사람이 많대.
알 것 같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와 잘 맞지 않는다면 자신의 적성에 대해 더욱 궁금할 것 같아. 맞아. 오랜 시간 공부하고 힘들게 취업했는데 적성에 맞지 않아서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한다면 시간과 돈이 너무 아깝잖아. 그러니까 전공을 선택하기 전부터 적성 검사를 통해 자신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해. 27번. 지요. 다음엔 29번하고 30번. 지금 이번에는 남자가 누구인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남자가 누구인지 맞는 것을 고르고 들은 내용으로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아마 남자의 그 직업이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이 나올 거예요. 그럼 29번, 30번 또 체크해 볼게요.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이번에 출간된 책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현대인의 건강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뇌세포를 변화시키고 우울증과 불안 같은 뇌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기억력과 지능, 집중력을 높여 뇌 건강을 돕는 음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표적인 음식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가장 대표적인 음식인 달걀 노른자는 기억력을 좋게 하는 성분을 가지고 있고, 연어는 두뇌 발달에 중요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초콜릿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집중력을 높이는 성분이 많지만 많이 섭취하면 비만 등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음식을 오래 씹을수록 뇌가 활발하게 활동하므로 오래 씹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그럼 또 확인해 볼게요. 자, 이번에 출간된 책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출간된 책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이 남자가 책을 썼거나 뭔가 관련된 일을 하네요. 그러면 확인을 하고. 자, 현대인의 건강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확인해 두고요. 스트레스는 뇌 세포를 변화시키고 우울증과 불안 같은 뇌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기억력과 지능, 집중력을 높여 뇌 건강을 돕는 음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그렇다면 대표적인 음식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물어봤어요. 네, 가장 대표적인 음식인 달걀 노른자는 기억력을 좋게 하는 성분을 가지고 있고, 연어는 두뇌 발달에 중요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초콜릿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집중력을 높이는 성분이 많지만 많이 섭취하면 비만 등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음식을 오래 씹을수록 뇌가 활발하게 활동하므로 오래 씹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남자는 누구인지 맞는 거. 자, 음식의 성분을 연구하는 사람, 지금 음식의 여러 가지 성분으로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확실하진 않아서 잘도 모르겠어요. 그럼 2번. 뇌에 좋은 음식을 요리하는 사람. 지금 뇌 이야기만 하는 것은 아니지요. 또 스트레스 관리 방법. 음식 이야기했어요. 다른 방법을 이야기하진 않았습니다. 또 스트레스로 인한 뇌 질환을 치료하는 사람. 질환 치료에 관한 이야기는 없어요. 정답은 1번. 성분, 영양소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럼 들은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1번. 적당한 스트레스는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준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기억력과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네. 초콜릿은 성분이 좋아서 초콜릿 성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성분이라도 비만 등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뇌 건강을 위해 음식을 오래 씹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여기 있죠? 뇌가 활발하게 활동하려면 오래 씹는 습관이 필요하다. 똑같은 말이죠? 정답은 3번. 달걀 노른자와 연어를 많이 먹으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 많이 먹으면 해롭다는 이야기는 초콜릿만 나와 있어요. 연어와 달걀 노른자 이야기는 없습니다. 정답은 3번. 그럼 또 우리 같이 들어볼게요.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이번에 출간된 책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현대인의 건강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뇌세포를 변화시키고 우울증과 불안 같은 뇌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기억력과 지능, 집중력을 높여 뇌 건강을 돕는 음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표적인 음식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가장 대표적인 음식인 달걀 노른자는 기억력을 좋게 하는 성분을 가지고 있고, 연어는 두뇌 발달에 중요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초콜릿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집중력을 높이는 성분이 많지만 많이 섭취하면 비만 등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음식을 오래 씹을수록 뇌가 활발하게 활동하므로 오래 씹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시간도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31번, 32번. 또 남자의 생각이고요. 남자의 태도로 알맞은 것이에요. 우리 32번부터 조금 확실히 어려워지잖아요. 태도로 알맞은 거, 해결 방안,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 제시하고 있다. 문제에 대해서 비판, 이거는 아니야,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고 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그거 맞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 또 주제에 대해 예를 들어 말하고 설명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다 라고 설명해 주는 것. 그러면 또 31번하고 32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노인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지하철 무료 서비스는 공평하지 못한 면이 있어 이 서비스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65세 이상이면 누구에게나 똑같이 제공되어야 하지만 지하철이 없는 지역에서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거든요. 지역마다 시설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기존 시설을 이용한다는 면에서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서비스로 인해 지하철 회사의 손실액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회사의 손실액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 해결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서비스가 공평하지 않다거나 손실 금액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 서비스를 없애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자, 그럼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여기서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듣기에 조금 헷갈릴 것 같은 느낌이 있네요. 자, 남자. 노인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지하철 무료 서비스는 공평하지 못한 면이 있어. 이 서비스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지하철 무료 서비스는 똑같지 않대요. 자, 그래서 이 서비스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그러니까 이 서비스를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봐라.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를 들었어요. 65세 이상이면 누구에게나 똑같이 제공되어야 하지만 지하철이 없는 지역에서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거든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결론 남자의 생각은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료 서비스를 없애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자가 지역마다 시설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기존 시설을 이용한다는 면에서 불공평하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자는 불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남자.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서비스로 인해 지하철 회사의 손실액도 급증하고 있다. 지하철 무료 서비스는 공평하지 못하다 이야기를 하고 또 더해서 이 서비스, 지하철 무료 서비스 때문에 지하철 회사의 손실은 돈을 잃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예요. 피해죠. 피해액도 급증, 점점 갑자기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여자가 이야기를 해요. 지하철 회사의 손실액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해결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나도 안다. 하지만 서비스가 공평하지 않다거나 손실 금액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 서비스를 없애. 여기서 반 나왔어요. 너가 말하는 것처럼 서비스를 무조건 없앤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의견이 서로 반대죠. 그럼 남자의 생각으로 맞는 것은 했어요. 그럼 1번부터 확인해 볼게요. 지역마다 시설의 차이를 좁혀야 한다는 여자였죠. 그리고 확실히 이야기하지도 않았어요. 2번. 노인들을 위해 지하철 서비스를 바꾸고 새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3번. 지하철 회사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지하철 회사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 찾기는 여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자, 남자의 태도. 그래서 남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여자의 태도. 여자도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보면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고 있다. 이거 여자예요. 자, 그럼 31번, 32번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남자와 여자가 어떤 어조로 이야기를 했는지 또 확인하면서 들어볼게요.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노인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지하철 무료 서비스는 공평하지 못한 면이 있어 이 서비스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65세 이상이면 누구에게나 똑같이 제공되어야 하지만 지하철이 없는 지역에서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거든요. 지역마다 시설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기존 시설을 이용한다는 면에서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서비스로 인해 지하철 회사의 손실액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회사의 손실액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 해결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서비스가 공평하지 않다거나 손실 금액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 서비스를 없애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됐나요? 31번. 다음 33번, 34번 해보겠습니다. 자,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 이건 조금 쉽겠네요. 여러분 들으면 알 수 있겠죠. 지금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 그런데 여기 보니까 빨간색, 빨간색이 나오니까 분명 빨간색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자, 들은 내용으로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그러면 33번, 34번 해볼게요.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혹시 영화관 의자가 무슨 색인지 기억하십니까? 네, 대부분 빨간색입니다. 그런데 왜 빨간색인 걸까요? 여러 의견이 있지만 첫 번째 이유는 세탁 때문입니다. 영화관은 하루 종일 수많은 사람들이 머물다 가지만 의자를 세탁하거나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빨간색은 더러워져도 더러움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빨간색은 어둠 속에서 잘 보이지만 영화를 볼 때 방해되지 않는 색입니다.
의자가 어두운 색이라면 캄캄한 영화관에서 자리를 찾기 어렵겠죠? 하지만 밝은 색이라면 영화를 볼 때 방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빨간색은 어두운 곳에서 잘 보이면서 어둠 속에 묻히는 성질이 있습니다. 따라서 영화관뿐만 아니라 어두운 곳에서 관람하는 공연장의 의자가 대부분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보면서 확인하겠습니다. 길죠? 그리고 조용히 얘기해서 슬 재미가 없을 거예요. 자, 혹시 영화관 의자가 무슨 색인지 기억하십니까? 물어봤을 때, 네. 대부분 빨간색입니다. 그런데 왜 빨간색인 걸까요? 여러 의견이 있지만 첫 번째 이유는 세탁 때문입니다. 세탁, 빨래 이야기하죠. 영화관은 하루 종일 수많은 사람들이 머물다 가지만 의자를 세탁하거나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빨간색은 더러워져도 더러움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빨간색은 어둠 속에서 잘 보이지만 영화를 볼 때 방해되지 않는 색입니다. 의자가 어두운 색이라면 캄캄한, 빛이 없는 영화관에서 자리를 찾기 어렵겠죠. 하지만 밝은 색이라면 영화를 볼 때 방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빨간색은 어두운 곳에서 잘 보이면서 빛이 없는 어둠 속에 어둠과 같이 묻히는 성질이 있습니다. 따라서 영화관뿐만 아니라 어두운 곳에서 관람하는 공연장의 의자가 대부분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있어요. 우선 34번. 들은 내용으로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자, 1번. 빨간색은 오염이 잘 보이지 않는다. 오염, 더러워지다 라고 했죠. 환경 오염이에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빨간색은 더러워져도 오염이 되어도 더러움이 잘 보이지 않아요. 오염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이 사용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2번. 빨간색 의자는 어두운 곳에서 찾을 수 없다. 아니죠. 빨간색 의자는 어두운 곳에서 찾을 수 있다고 했죠. 다른 어두운 색보다는. 네. 아이고 갑자기 재치기 나서 중간에 한번 끊었는데 자, 공연장과 다르게 영화관에는 빨간색 의자가 많다. 여기 나와 있었죠. 공연장의 의자가 대부분 빨간색이라고 했어요. 이것도 틀렸죠. 영화관 의자색이 밝아야 영화에 방해되지 않는다. 영화관 의자색이 밝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영화를 볼 때 방해가 될 것입니다.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것도 X입니다. 빨간색 의자는 어두운 걸 찾을 수 없다는 아니었어요. 영화 안에서 보인다고 했죠. 여기. 어둠 속에 묻힌.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서 잘 보이면서 어둠 속에 묻히는 성질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도 X입니다. 34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빨간색 색상의 성질. 갑자기 영화관 의자가 빨간색인 이유. 여러분 솔직히 33번, 34번은 첫 번째. 그런데 영화관 의자가 무슨 색인지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왜 빨간색인 걸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에서 왜가 나왔기 때문에 33번은 2번에 바로 체크할 수 있어요. 영화관 의자가 빨간색인 이유를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들은 내용으로 맞는 것을 찾으면 되죠. 또 두 번 들을 수 있어요. 두 번 들을 수 있으니까 확인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또 한번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영화관 의자가 무슨 색인지 기억하십니까? 네, 대부분 빨간색입니다. 그런데 왜 빨간색인 걸까요? 여러 의견이 있지만 첫 번째 이유는 세탁 때문입니다. 영화관은 하루 종일 수많은 사람들이 머물다 가지만 의자를 세탁하거나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빨간색은 더러워져도 더러움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빨간색은 어둠 속에서 잘 보이지만 영화를 볼 때 방해되지 않는 색입니다. 의자가 어두운 색이라면 캄캄한 영화관에서 자리를 찾기 어렵겠죠? 하지만 밝은 색이라면 영화를 볼 때 방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빨간색은 어두운 곳에서 잘 보이면서 어둠 속에 묻히는 성질이 있습니다. 따라서 영화관뿐만 아니라 어두운 곳에서 관람하는 공연장의 의자가 대부분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35번, 36번 하겠습니다. 남자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들은 내용으로 맞는 것. 그런데 어휘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경제 활성화 방안을 바꾸고 있대요. 아마도 앞에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바꾸고 있다는 거. 두 번째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의심해요. 무슨 정책이 있습니다. 진짜인가? 확인을 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진짜인가? 맞는가? 생각을 하는 거고. 경제 문제 발생의 원인을 살피고 문제 해결을 위해 협조를 요청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음 36번. 들은 내용으로 맞는 것이니까 실업률 10%, 고용을 통해서 경제 흐름을 바꾸다. 대기업과 소규모 사업자들의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 추가 예산을 통해 소득 분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한자 어휘가 또 많아졌네요. 그러면 경제는 다 아니까 하고 활성화 방안에서 활성화는 활발하게 하는 거예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방법이 된 거죠. 정책은 무엇입니까? 나라에서 목적을 가지고 하는 일들을 정책이라고 하지요. 그럼 들어보고서 확인해 볼게요.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국민의 삶이 어려운 근본 원인은 바로 일자리입니다. 전체 실업률은 이미 11%를 넘었고 청년 4명 중 1명이 실업자입니다. 게다가 소득 분배도 심각합니다. 고소득 계층과 저소득 계층 간의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는 더 좋아지고 있는데 소규모 사업자들은 더 힘들어졌다고 말합니다. 이런 흐름을 바로잡지 않으면 국민들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해결 방법은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이번 추가 예산으로 지금의 문제에 긴급 처방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에 우리 함께 응답합시다. 일자리에서부터 국회와 정부가 협력한다면 국민들에게 큰 위안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읽으면서 왜 이렇게 재밌죠, 여러분? 어렵네요, 정말. 남자.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국회의원은요, 나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말해요. 한국은 이미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겠지만, 대통령이 중심이죠. 대통령의 중심으로 나라의 어떤 정책이나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은 지역, 그러니까 내가 대구에서 우리 대구를 위해서 일을 할 사람을 뽑기도 하고요. 또 내가 지지하고 있는 정당, 그룹이 있죠. 그 그룹에서 국회의원을 이렇게 뽑습니다. 그러면 그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법을 만듭니다. 그 법을 만들면 대통령이 확인을 하고 그 법으로 이제 나라를 운영을 하고 또 그 법을 적용해서 법원에서 또 일을 하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그 국회의원들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자, 국민의 삶이 어려운 근본 원인은 바로 일자리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살아요. 살기가 어려운 것은 그것에 대한 원인, 바로 일자리입니다. 전체 실업률은 이미 11%를 넘었고 청년 4명 중에 1명이 실업자.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직업을 잃은 사람들. 게다가 소득 분배도 심각합니다. 소득 분배, 소득을 나누는 거. 그러니까 나라에 전체 돈이 있다면 이 돈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 부자는 많이 가져가고 가난한 사람들은 많이 가져가지 못하겠죠. 바로 소득 분배입니다. 고소득 계층과 저소득 계층 간의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는 더 좋아지고 있는데 소규모 사업자들은 더 힘들어졌다고 말합니다. 이런 흐름을 바로잡지 않으면 국민들은 어때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해결 방법은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일자리 이야기하고 있어요. 국회의원 여러분,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이번 추가 예산으로 지금 문제의 긴급 처방, 급한 거는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긴급 처방이에요. 국민들의 목소리에 우리 함께 응답합시다. 일자리에서부터 국회와 정부가 협력한다면 국민들에게 큰 위안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협력한다면 해서 마지막에 정답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일자리를 중요하다, 우리가 빨리 해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경제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자리 정책 의심, 너네 잘하고 있는 거 맞아? 이런 확인은 아니에요. 그 경제 문제 발생의 원인을 살피고 있다. 원인은 일자리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일자리를 살피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해 협조 요청. 우리의 문제는 근본 원인이 일자리다. 일자리 해결하려면 해결 방법이 이런 것이 있으니까 정부 또 국회가 협력을 해서 같이 하자.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들은 내용으로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고용을 통해서 경제 흐름을 바꿀 수 있다. 고용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고용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 사람의 일을 하게 만드는 게 고용입니다. 실업률 10% 이런 말 없고요. 다가가는 게 아니라 11% 넘었습니다. 대기업과 소규모 사업자들의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 반대였어요. 대기업은 더 좋아지고 소규모는 안 좋아졌어요. 추가 예산을 통해 소득 분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소득 분배 문제의 해결은 아닙니다. 그럼 들어볼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국민의 삶이 어려운 근본 원인은 바로 일자리입니다. 전체 실업률은 이미 11%를 넘었고 청년 4명 중 1명이 실업자입니다. 게다가 소득 분배도 심각합니다. 고소득 계층과 저소득 계층 간의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는 더 좋아지고 있는데 소규모 사업자들은 더 힘들어졌다고 말합니다. 이런 흐름을 바로잡지 않으면 국민들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해결 방법은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이번 추가 예산으로 지금의 문제에 긴급 처방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에 우리 함께 응답합시다. 일자리에서부터 국회와 정부가 협력한다면 국민들에게 큰 위안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